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에피소드 4번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규방송을 좀 당겨서 하는데, 원래 저희가 화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요일에 일정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했습니다. 송출은 화요일에 하는 게 맞겠죠? 원래 정규방송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한참 김장철인데 김장들 하셨나요? 네, 저는 어제 하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럼 차에? 아니, 집에 내려놓고. 아, 네. 제가 좀 김장한 걸 좀 갖고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바로 안 됐네요. 어떻게? 저는 네. 목요일 날 네. 120포기. 우리 또 아이들이 또 같이 먹어야 되니까 120포기를 했어요. 그 하는 그 과정을 네. 유튜브 방송에 네. 탑재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또 광고를 하시는 유튜브 방송에 원배 TV를 치시면 김장하는 방법, 맛있게 하는 방법이 거기에 또 수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네, 한번 어디죠? 유튜브에 원배 TV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저희 더 함께 채널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더 함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는 존송 TV입니다. 한글로 존송 TV. 네. 자, 우리 길pen원님께서는 저는 김장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사 먹고 있어요. 그러세요?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뭐 100g, 200g씩 해서 사 먹고 있습니다. 우리 또 종갓집이 있죠, 항상 마트에 가면은. 종갓집은 좀 비쌉니다. 제가 아는 대리점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받아서 먹고 있는데 다 맛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필요한 남는 김치가 있으시면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은. 네. 내가 이거 오늘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건데 내가 저번 주에 이렇게 누워서 다른 방송을 들었어요.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데 사전에 광고를 넣더라고요. 광고를 넣는데 우리도 지금 뭐 시청률이 많지는 않아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없지만 혹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뭐 홍보해 주고 싶다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먹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당분간은 무료 광고. 네. 지금 우리 카페 풀에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아니 무료 아니에요. 무료 아니에요? 우리 임금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제 패널분들과 사회자인 저의 이제 임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렇게 우리 당원들 뭐 평당원들 중에서 뭐 개인 뭐 사업을 하시고 계신 뭐 식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 가져오시면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해주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홍보를 더 하나 한다면은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삽입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3D 팬카페 퓨레가 괴정동에 있는데요. 당원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하루 종일입니다. 목요일마다 당원데이로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 휴대폰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분들 확인해서 저희가 20% 할인입니다. 어떤 메뉴가 됐든 전 메뉴 20% 할인인데 단 체험은 안 됩니다. 체험은 안 되고, 체험은 음료하고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핫도그라든가 뭐 저희 브리또라든가 크로플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체험만은 안 됩니다. 체험은 저희가 저희 카페가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체험에 대한 걸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을 일단 브리또하고 핫도그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해야죠. 다음 방송에서 제가 그럼 브리또랑 핫도그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해주고 광고를 해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런 거죠, 정확하게.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네. 맛이 있는데 막 일부러 맛이 없다라고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면 무조건 맛있고 최고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기대가 큽니다. 지금 한참 김장철인데 김장철에 또 민심이 있죠. 김장철인 이 시즌에는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정치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그래도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의원이 막말 파문이 있었어요. 그 암컷이라는 표현을 하신 막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막말에 대한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이 그냥 동물에 대한 걸 동물농장 이런 걸 비유하면서에 대한 부분에서 암컷이란 말이 나온 건데 과연 이게 막말이고 그게 우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징계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저희가 볼펜들을 다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아무런 제가 사전 예고 없이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뽑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 빨간색을 뽑으신 우리 명정호 패널은 국민의힘을 두둔하고 국민의힘이 아닌 분들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하실 거고요. 우리 파란색을 뽑으신 우리 길성한 패널께서는 민주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측면에서 오늘 발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뽑으신 저는 오늘 민주당을 까고 나왔는데.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까도 됩니다. 그냥 까시면서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색을 뽑으신 우리 이원배 패널께서는 중립적인 개념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흰색을 뽑았습니다. 사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중립인가요? 중립인데 저는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준석 쪽. 이거는 이준석 쪽 신당. 그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우리 저희 이원배 패널께서 이준석 쪽은 아직 공부를 안 하셨구나. 좀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됩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2월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죠? 신당 얘기는 뭐 오늘도 나왔고, 네. 이제 대구에 12석의 국회의원 그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서 뭐 저희네들이 6명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신당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됐고. 이준석 신당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은 14석에서 15석은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기존 데이터를 내더라고요. 네. 리서치상에서 보면은 20%, 21% 정도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호불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 31% 정도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른 채널에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아직 이준석이라는 브랜드 네임 하나만으로 신당 창당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합류되어 있는 우리 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선수죠. 그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만을 놓고 21%면 이거는 굉장히 기록적인 거다. 그렇죠.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이준석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다룰 주제 바로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암컷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그래요. 암컷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이제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중징계가. 그 이후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패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최강욱 의원이 민영배 의원 북 콘서트에서 이제 했던 발언인데 뭐 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동물의 동장에 나오는 이제 수컷 암컷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암컷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암컷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수위가 좀 높다.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특정의 부분이 이제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최강욱 의원께서 했지만은 이게 국힘에서도 김성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 태풍 때 서울에서 국힘 이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뭐 이제 봉사활동 나가면서 이런 날 사진 찍기 뷰화가 딱 좋은데 이랬던 발언했던 그 김성원 의원이 젖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조중동에서 최강욱 의원 잡으려고 막 까다가 그 젖소 발언 때문에 약간 주춤했단 말이죠. 잠잠했어요. 한 하루 정도는. 근데 오늘 오전에 아침 뉴스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또 이 최강욱 암컷 발언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현욱 이 사람이 왜 민주당에 아침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현욱이가 민주당 국회의원 그 단톡방에다가 조선일보 이거 논평한 거를 옮겨 씌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표면이 또 이제 조중동에 나가가지고 이게 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최강욱 의원이 4년 가까이 비례대표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그 열린 시민당인가요? 열린 민주당이었나? 열린민주당이었죠? 네,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합당해가지고 운 기간 동안 민주당을 대변하면서 앞에서 고소고발도 하고 지금 그 고소고발 한 건으로 열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앞장서서 검찰에 맞서고 검찰에 고소까지 당하고 그렇게 해서 보복성 수사로 인해서 의원직이 이제 상실이 됐는데 이런 사람을 그 암컷 발언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 암컷이라는 그 발언으로 중징계 6개월 때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되게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민주당 16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을 대변해서 검찰과 맞서고 민주당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의리가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60명이 진짜 이게 한 목소리도 안 나와요. 한 목소리도. 너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반성하세요. 이제 총선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 다시 또 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하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아 오늘 컨셉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최강욱 의원이 이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거는 그 암컷이라는 거를 우리 여성 그 국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서 지금 쉽게 해서 김건희를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김건희를 얘기한 거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부인을 지칭해서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자리가 북 콘서트에 쉽게 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되고 있는 데서 암컷이라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진 거고 그거를 또 두둔하다가 우리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두둔을 했어요. 최강욱 의원을.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서 이런 파급 효과가 지금 파급이 되고 있고 또 민영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웃었다. 왜 제지를 안 했느냐. 제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의원들도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징계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청중으로 있던 거기에 참가했던 당원들은 뭡니까? 당원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최강욱 의원님의 발언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렇지 않을 지언정 쉽게 해서 대다수가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를 발언을 했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목표는 투쟁과 집권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전투적인 게 아니고 지금 전투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런 민주당이 민주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걸어야지 되지 어떤 쉽게 해서 누구를 비하하거나 까거나 또 조속한 언어를 써서 낮추는 그런 거는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투쟁과 집권이 목표가 아니고 민생과 비전을 제시하는 당의 취지와 맞게 가야 된다는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사실 투쟁과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근데 그 투쟁이라는 게 과연 어떤 투쟁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투쟁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인 건지. 지금 뭐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명패널께서는 저는 뭐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골랐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한번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앙컷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이걸 누가 발언을 했냐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최강욱 의원이 뭐 평소에 뭐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었고 네. 목적은 확실했어요. 목적은 뭐 우리 뭐 영부인을 저격한 그런 얘기였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 없어요. 사적인 북콘스 자리에서 우리 당원들만 모아놓고 이게 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정말 저는 뭐 두둔합니다. 두둔합니다. 이건 정말 뭐 페미로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지금 처세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야당은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당을 줬을 때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해 방어를 못해서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그럼 야당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투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나 전에 아니면 뭐 지금 뭐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뭐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대표해가지고 전사죠 전사. 네, 초선 의원님에도 민주당에서 혹은 우리가 뽑아진 이유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의원들 어떻게 보니까 또 이분들 또 철험의 소속이네요. 철험의 소속인데 이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뽑아놓은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욕하는 거는 야당 쪽만 아니고 우리 현역 국회의원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중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인기를 몰이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도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젊은 초선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할 말이 다 하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나 지금 인기가 굉장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건 국민들한테 인기는 있는데 당내에서는 나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민주당이라는 곳은 뭔가 정말 뭐 투쟁하고 개혁적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수적인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보수적인 그렇죠.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청년들에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오히려 그 현수막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오면 좀 쏙 들어가서 오히려 그 현수막 잘못됐다 비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방하고 이런 최강욱 의원은 발언은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네. 최강욱 의원이 지금 처지가 좀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네. 의원직을 상실한 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이제 써줘가지고 그렇죠. 그걸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고 거기에 또 의원 시설에 짤짤이 발언으로 쉽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대면으로 이제 하는데 의원 한 분이 이제 출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성 의원이. 그래서 우리 짤짤이 이제 예전에 보면 이 짤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도박하는 거. 네. 그 짤짤이를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짤짤이가 또 다른 걸로 이제 또 억양이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게 원래는 다른 이것도 페미로 했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을 하고 있는 걸 이미 알았대요.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코인을 이제 짤짤이로 이제 코인을 비유를 짤짤이로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해놓고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해명을 안 한 거죠. 최강욱이 안 들어갔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경상도 방언으로 슬리피가 뭔지 아세요? 짤짤이. 네. 그게 다른 의미로 지금 얘네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의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말이 네, 그쪽 그래서 지금 지금 쉽게 해서 최강욱 의원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암컷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뭐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안 했어야 되는 봤는데 이렇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발언을 한 게
더 업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이현욱이가 그 국회의원 단톡방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래 그 징계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이현욱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왜 이거를 못 잡아먹어서 안 자리냐. 조중동이가 씹어먹기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저기 국민의힘을 또 한번 디스를 또 해줘야 아니 해줘야 돼요. 국힘은 뭐 뜯어먹을 게 한도 아니 없죠. 저는 국힘편이기 때문에 잠시만.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김성원 의원 비서실에서 네. 보좌관이 비서실에서 비서가 네. A 비서가 네. 그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랍니다. 그분이 김성원 의원 그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요즘 개나 소나 이제 개하고 소 이제 그림을 리모티콘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걸 하면서 저 소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지역을 잘 안다고 이제 나온다. 이 지역 초등학교에 발이라도 들여봤으면 초등학교에 살짝 뭐 왔다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개나 소나 다 이제 소가 문제인 거예요. 소가 저 소는 뭐예요? 여자잖아요. 여성 비하 발언을 또 한 거지 거기서 이제 개나 그래서- 소나 네, 해서 개는 그냥 일반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인 거고 그렇지. 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출마자 손대 가로 열고 있으니까. 아초소네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이 네. 한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게 통용이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낮았기 때문에 여성을 좀 더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많이 조심을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평등선상에 섰어요. 그렇죠. 평등선상에 섰는데도 아직도 이런 발언을 하면은 정말 무슨 뭐 나쁜 놈 취급을 받고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 개놈이라고 하고 개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개년은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개놈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이제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네. 이게 그 남녀 평등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지금은 이렇게 오히려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는 여성에 대한 그게 너무 높여주다 보니까 남자들이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대요. 기록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거를 계속 그 여성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나?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네. 어떤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가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단어 선택만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뭐 한 사람의 인생을 조리 돌림 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진짜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이 표현을 갖고 있는 이제 그쪽 사람이 만든 거죠. 제일 심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제 볼펜을 가지고 자, 그 시청자 여러분 잠깐 그 정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그 한 가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경상도에서 슬리퍼를 지칭하는 게 이제 딸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거는 그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있을 때도 저희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아니,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근데- 왜 아니, 그러냐 또 이걸로 또 근데 딸딸이가 경운기를 또 딸딸이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경운기를 딸딸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외로운 남자가 또 딸딸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성적인 걸로만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더불어에서 암컷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젖소로 그래서 응수를 해주신 것 같긴 해요. 살짝 네, 이제 실수를 네. 하셔가지고 근데 젖소 발언으로 해서 김상원의 기사가 지금 몇 군데나 나왔을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은요 이틀 3일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 문제예요. 조중동 폐간합시다. 이제 폐간까지 가나요? 네. 언론 장악까지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최강욱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거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이어서 우리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비하 뭐 나는 이거 뭐 정치에 관심 없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의도는 되게 신선한 의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도는 되게 신선한 의도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암컷 발언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시각으로 보면 저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나쁜 의도로 저거를 보면은 저거 되게 청년 비하 발언이거든. 근데 사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이게 왜 청년 비하예요? 그러니까요. 잘 살고 싶어 이제 그런 문구가 딱 보면 정치는 모르지만 정치라는 건 우리 공동체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 전 국민들을 잘 살고 발전시키는 게 정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정치는 모르지만 그거는 관심 없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너무 띄웠다는 거죠. 근데 아, 그게 그런 취지였. 네, 그런 취지.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진 않아. 이제 뭐 이런 거라든가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하고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근데 잘 표현한 어떻게 되면 그게- 이기주의적인 거라고 해서 이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 민주당에서 대처가 또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모든 기획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업체가 했다라고 떠넘기고 있는데 업체한테 오다를 줘서 업체가 이제 하면은 모든 건 점검을 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여기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관자는 민주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또 그런 반응이 올 줄을 생각을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반응이 왔을 때는 또 충분히 얘기를 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온 것 자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쉽게 과연 해서. 몰랐을까요? 네. 근데 저는요, 이 발언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문구는 현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문구였어요. 문구가. 그렇죠. 근데 네, 근데, 대변하는 문구인데 아니,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반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응. 싶어. 맞대응 난 정치를 모르지만 난 잘 살고 싶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모르겠어. 머리 아파. 이게 표현이 음. 난 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변을 적절하게 했고 잘 살고 싶어하는 개인주의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 표현을 한 이유가 그 뭐 MZ 세대 그러니까 현재 이 현수막을 노인이나 중년들이 보고서 이게 임팩트를 주기 위한 현수막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청년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이 있고 내 얘기네? 라고 해서 관심을 끌기 그렇지. 위한 그런 전략이 분명히 이런 전략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마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을 못 하는 핑계대면서, 거야. 또 이거 쑥 집어넣고 근데 이게 민주당스럽지 못하고 눈치만 보이고 그러니까. 또 근래에 뭐 우리 뭐 총선 준비해서 이제 말꼬리 잡힐 뭐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지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죽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윤석열 정권과 다른 게 뭐예요? 왜?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 얼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의사협회가 난리치고 뭐고 하니까 지금 흐지부지 또 조용해요. 아니 흐지부지 않. 나는 오늘 이걸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그래 저쪽 당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너무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민생을 챙긴다라고 하면서 많이 챙겼는데 지금 너무 챙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쪽이 좀 골맞다고 할까요? 이런 발언을 여기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성부에 대해서 자꾸 여성부 하다 보니까 여성부에서 하는 일이 여성을 위한 페미를 위한 그 부가 돼버려서 지금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뭐 노동계에서 아까 민노총 관련해서도 그분들의 카rakter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번 손을 댄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R&D 예산에서도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좀 버카로 활용하고 논문을 서로 돌려 쓰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막 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나가는 세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후속 대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정말 잘못 나가는 거에서는 정리를 하고 한 30%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만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말꼬리 자꾸 늘어졌잖아요. 왜 다 R&D 삭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냐 또 여론전 불리고 그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가 서로 합치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서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서로 맞춰가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펴왔던 그런 뭐 보편적 복지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쪽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끊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 정치는 제자리 싸움이고 정쟁 싸움만 하는 거고 나중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우리 국민이 놀아나고 있다. R&D 예산 얘기해서 제가 생각나는데 아까 이 유튜브 촬영하러 오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내일이 노벨 평화상 그 발표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벨상? 노벨 노벨 평화상에 그러니까 노벨상에 노벨상이 6개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생리, 뭐 생리병리학, 뭐 과학, 화학, 뭐, 물리, 네, 뭐 물리, 그런 뭐 쪽 문학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건 역대 한 명. 평화상. 네,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고 일본이 노벨 과학상이 10명 이상이 나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안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과학 엘리트들이 있는 나라인데 왜 노벨 과학상을 한 명도 없느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는 이 정책에 따라서 과학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길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권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온다고. 우리 인재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다 아니 또 비슷한 게 떠나 있는 상태예요. 저도 뭐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그 지원이 갈 때 과학적인 뭐 국가 뭐 그런 지원에 갈 때 그 미션을 준대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된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 성공률이 뭐 98% 정도 된다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국가 그런 정책을 과학 정책을 했을 때 성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어려운 과제를 하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는 장기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45세 미만을 만 45세.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해서 쉽게 해서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45세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는 모르겠고 근데 정치를 45세가 모르나요? 근데 요거는 20, 30대를 타겟으로 그러니까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20, 30대가 지금 결혼을 또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고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요즘에 또 깡통 전세 사기 이게 좀 핫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피해가 좀 대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문구 하나도 정치를 그냥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에 관심 있는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립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구 하나 잘했어요. 문구는 잘했어요. 정말 원래 민주당스럽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 몇 분의 소수의 그 발언에 불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쏙 들어가고 누가 하나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뭐 어느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제가 느껴지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야당이 야당스럽지 못하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이슈만 나오면은 바로 그냥 덮기 바빠요.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설득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논리가 없어졌어요. 설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방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고 민주당이 멍청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똑똑한 그런 것보다는 느낌이 똑똑하면 들어요. 약삭 빠르다? 네. 이렇게 보여지죠. 계속 뭐 한동훈 이슈 가지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그냥 한동훈 부인이 움직이는 봉사활동까지 방송에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 거리가 없었어요. 그나마 암컷 거리가 있었고 그나마 또 현수막이. 현수막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만 네. 덮었죠. 네, 그렇죠. 덮었죠. 네. 이제 뭘 못할 거예요? 민주당이 못할 거예요. 저는 아니, 사실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 패널님께서 지금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멍청해지고 눈치만 네. 보고 있는데 뭘 민주당 뭐 하십니까? 아 제가 봐도 그래요. 민주당 멍청해요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저게 무슨 민주당을 두드라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거 안 올라있다니까요. 맞아 죽을 감으로. 맞아 주려고. 네. 중립을 선택하겠죠.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 봐야죠. 저희 더함께 채널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채널은 맞지만 냉정하게 할 땐 또 냉정하게 합니다. 제가 느낄 때 민주당은 자꾸 착한 척병에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척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4선, 5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때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되게 참신하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에요. 손영주 당대표나 뭐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 다 그분들이 지금 4선 뭐 이렇게 3선 뭐 5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은 안 그랬단 말이죠. 아니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바람에 자기네들 세대가 같다라고 해서 지금 뭐 꼭 방위들이 말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방위가 아니다. 제2국민역이에요. 제2국민역. 아니 명태라님 제2국민역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2국민역. 제2국민역. 제가 민방위 바로. 민방위 바로인가요? 네. 네. 아니 모르셨죠? 아니, 몰랐습니다. 바로 민방위 바랍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어디서 제2국민역? 동지? 현역이군요. 우리 아들 관련된장이 우리 아들이 죄송합니다. 34. 아니 방위 비하 발언 아니었습니다. 아니 싸워보지 않고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 옆에서 듣고 와서 자기가 민주화 뭐 정말 투사인 것처럼 그 시절을 뭐 풍미했던 사람이 처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방이라는 단어를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방이라고 안 하잖아요. 상근예비역. 그렇지, 네. 상근예비역이죠. 근데 폭탄 쏟아질 겁니다 아마. 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에 굉장히 필요하죠. 명패를 저기 6개월 정지. 방송연지? 방위를 방위라고 얘기를 들어요. 방위를 그때 당시에는 방위라고 안 불러요. 유니티라고 불렀었어요. 유니티요? 우리 동네 뭐 우리 동네 특수방위. 우리 동네 특수방위. 격을 좀 높여줘야지. 자꾸 떨어뜨립니까? 아니 방위가 원래 공식 용어 아니에요? 암컷이 공식 용어고 왜 공식 용어로 써? 방위의 그때 임무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도시락 갖고 다니는 거. 도시락 먹고 나서 막 흔들면서 전자식 찾아.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다고. 못 쳐들어온다고. 95년도 2월달에 입대를 해서 네, 그 네. 방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아니 제가 99군번인데 95년 2월 군번. 저 99 3월 군번이거든요. 근데 방위 얘기는 그때 당시엔 많이 없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근예비역.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때 제 후임으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상근예비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방위 얘기는 이제 방위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사전적인 네.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방위가 하고 계세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방위가 아니 아무것도 국어 사전적 용어 아니고 명사예요, 명사. 자 암컷 방위 모두 다 국어 사전적 용어입니다. 네. 다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우리나라 젖소도 뭐 국어 사전적 용어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용어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김영기 의원들 중에 이제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고 이상민 의원은